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호보닭강 전투라고요. 금나라 2만 군사가 요나라 70만 대군을 격파한 호보닭강 전투에 대해서 소개를 올릴까 합니다. 이후 전에 좀 제작을 했다가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제작을 했거든요. 기억해 주시고, 아직 구독, 좋아요 안 하신 분 눌러주시고요. 구독,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이 호보닭강 전투가요, 이제 왜 호보닭강 전투냐면, 그렇게 또 이렇게 이름이 알려져 있어요. 그것도 호보닭강, 그다음에 지명이 있고. 그래서 호보닭강의 위치는 지금 흑룡강성 오상시 서쪽으로 알려져 있어요. 오상이라는 지명이 좀 특이하더라고요. 이제 왜 공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인의 예지신 5개에서 오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따가지고 오상이라고 했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오상 서쪽에 호보닭강의 위치로 알려져 있고, 이게 이제 왜 의미가 있냐면은, 호보닭강 전투가 금나라 유나라 최대 전투기도 했지만은 우리 역사 이래 적은 군대로 가장 많은 군대를 이긴 전쟁이에요. 바다에서는, 즉 해전에서는 이순신 장군이죠. 12척 갖고 100척이 넘는 왜군을 대파했으니까요. 근데 이 지상에서는 금태조예요. 우리 아골타라 불리는데 이름은 이제 완한민. 금태조가 2만 군사로 70만 등을 격파를 했는데, 그 전에 이 금나라가 유나라를 격파한 거는 크게는 셋으로 볼 수 있어요. 황룡부 전투도 있지만 그거는 좀 요 전투 직전에 있었지만 그건 이렇게 조금 제외하고, 일단 크게 봐서는 한 3개 정도로 볼 수 있어요. 영광주 전투는 2,500명으로 이제 처음 나섰죠. 그때 굉장히 긴장을 했고 제사까지 지내고 아주 굉장히 긴장했는데, 이제 출하점 전투는 그때 이제 10,000명. 그때 좀 더 군사가 늘었어요. 처음 2,500명으로 시작했다가 출하점 때 10,000명인데, 그때 요나라 10만 명을 대파했죠. 그래서 호보닭강 전투에서는 2만 명이 군사로 70만을 대파했는데, 역사의 기록은 사료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추측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말도 안 돼. 70만 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안 되고, 또 과거에는 말이에요. 군사가 지금 그처럼 젊은 나이만 동원되는 게 아니라 나이 좀 돼도 동원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금나라 같은 경우, 해롱왕 같은 경우에는 그때 군사 동원할 때 보면 20세부터 50세까지도 동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역사 기록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추측하면 안 되고, 만일에 그거 부정하는 사람은 사료나 증거를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갖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중국 내에서도 약간 그런 시각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사료의 기록은 일단 조심해서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거 사실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요 나라가 대국이었거든요. 이 중국 북부 다 지배했고, 그리고 우리나라 발해인 있죠. 우리 조상들이요. 우리 조상들도 금나라 편에도 섰지만 또 상당수는 요 나라 편에도 섰어요. 나눠져 있었죠. 그러니까 물론 여직발의 본동 일가에서 많이 회유돼서 이렇게 끌어들이긴 했지만은, 또 상당수는 또 이 요나라로 소속이 돼가지고 이름이 이제 발해군으로 가담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여간 우리 조상들이요. 발해인 저기로는 나중에 금나라가 통일된 다음에도 따로 부대 편성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언어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금군에서 송나라하고 싸울 때도 보면 발해인으로만 구성된 부대가 또 따로 있어요. 대고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지휘를 맡았는데 요양 사람이거든요. 보통 요양 사람은 다 발해인으로 간주가 되나 보더라고요. 우리도 예를 들면 청주 사람 하면 당연히 외국 가서요. 청주나 충주에서 한다면 당연히 한국 사람 알잖아요. 거기서 따져가지고 그렇게는 안 하거든요. 충주에서 살았다면 당연히 한국 사람 알듯이 요양인
하면 당연히 그 바레인으로 간주됐는지 바레인이라는 표기를 안 했더라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바레인 표기를 꼭 했더라고요. 그 당시 이제 대구가 그 이제 그 모국을 지휘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만으로 됐죠. 나중에 1만 명을 지휘했죠. 그전에는 한 7, 8모국인가? 약 한 7, 8천 정도 지휘했나 본데 이건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그래서 그좀 만주일 때 그 소수민족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 관계가 묘해요. 예를 들면 그 여진인 중에서도 그 요나라 쪽에 또 그 소속돼서 싸운 경우도 있고 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우리 그 바레인들도 이렇게 그쪽으로 소속된 경우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었다. 어쨌든 그래서 70만 대군이라는 게 이게 사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호보다강 전투에서 그 우리가 그 저기는 이 전투가 말이에요. 그 금나라 요나라의 그 저기를 완전히 이제 결판을 져버렸어요. 지금의 그 저기 흑룡광성 오상시 서쪽인데요. 예, 거기서 그래서 이게 이제 날짜별로 보면은 그 1115년 11월부터 시작됐거든요. 그 직전에 황령부에서 승리를 했는데 황령부가 이제 어디냐면은 지금의 농안이에요. 이제 중국 한어로 읽으면 저기죠. 농안이죠. 농안. 그 농안인데 여기서 승리를 했고 승리를 한 다음에 여기 좀 특이해요. 직접 도강. 그래서 제가 썸네일을 그 직접 도강하는 모습을 제가 썸네일에 그 사진으로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 직접 도강한 거는 그 전에도 직접 도강한 적이 있는데 이때도 직접 도강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황령무 승리 후에 돌아올 때. 그래서 이 직접 도강한 사진 제가 썸네일 붙인 거는 어디서 그걸 찍은 거냐면은 그 아청시요. 지금은 이제 아성시가 아청이라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이제 하얼빈시 있고 아성시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하얼빈시가 아성시를 이제 통합을 해서 그 하얼빈시 이제 아성구가 되는 거죠. 아청구. 어쨌든 그 아청에 가면은 금태조 능이 있거든요. 금태조 능 지하에 가면 그 금태조 능 지하에 그 사진들 그림들이 좀 그려져 있어요. 금태조와 관련된 것들이죠. 거기서 이 직접 도가하는 모습이 그려진 거로 보이는 그림인데 그걸 찍어서 제가 썸네일 이번에 삼았고요. 자, 중요한 거는 1115년 11월이니까요. 이때 11월은 다소 좀 만주 쪽이라서 좀 약간 쌀쌀했으리라고 보여요. 요 나라 천조자가 70만 대군으로 왔거든요. 원래 왜 직접 끌고 왔냐? 보통은 뭐 황제가 직접 안 나서잖아요. 그런데 요 나라 그 천조대가 한마디로 이렇게 뿔이 난 거죠. 왜 그러냐면은 이 황령부가 점령되니까 요 나라 천조대가 이제 성질이 좀 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기가 직접 친정해야겠다. 직접 자기가 지휘해서 금나라 이제 손을 보려고요. 직접 쳐들어가야겠다고 70만 이끌고 왔어요. 그래서 그 어디 이르렀냐면 그 타문, 한자로 지금 타문인데 이제 그쪽 지역에 이르렀는데 이 금태조도 알았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큰 싸움이 붙는데 그 호보닷강에서 붙은 건 아니고요. 호보닷강 이제 근처에서 이제 호보닷강 이르기까지 조금 넓은 지역에서 좀 벌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70만 명이 좀 엄청 많은 숫자 아니겠어요? 예. 이 70만 하고 2만 이제 대치를 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엄청 많은 거 아니에요. 70만 명이. 그래서 이 요나라 진영이 지금 이렇게 이제 중군 있고요. 이제 좌군, 우군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쪽 금나라 군사는 2만이 있어요. 2만. 그래서 금태조가 그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이렇게 얘기 있어요. 금태조가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상대는 많고 우리는 적으니 병사를 나누어서는 안 된다. 맞죠? 예, 이거 알렉산더도 그렇고 이게 집중 전략이죠. 이 집중을 결정적인 그 싸움. 지금은 새끼가 하라노 갓센 일본에 그런 거 있죠. 도쿠가와 이에야스하고
도쿠가와 이에야스하고 또 도요토미 히데요시 죽은 다음에 그쪽을 지지하는 도요토미 히데요리 편 지휘하는 그 싸움 있죠. 예. 그래서 그런 큰 싸움에서는 승부를 결정짓는 그런 싸움에서는 집중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히틀러 실패 요인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예, 하객진에서 그죠. 집중을 하지 못하고 독일군을 세 파트로 나눴죠. 우크라이나와. 그런 거기 때문에 이 금태조는 그 용병 여신으로 불렸기 때문에 그런 그 병법이라든가 전략 이런 건 다 이미 깃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제 영상 올릴 때 다시 내린 이유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었어요. 뭐냐면 집중을 했는데 이 검사에 보면은 적군을 갖다가 횡으로 갈라쳤다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양옆으로 생각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이 70만 명 있는데 2만 명 갖고 쪼개가고 양옆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이거 완전히 좀 현실과는 좀 동떨어진 것 같은 생각이다 해가지고 제가 좀 공부를 좀 더 했더니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싶어요. 여기 이제 세부적인 기록은 없어요. 여기 금사의 기록은 금태조는 집중해야 된다 그랬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먼저 우군을 출전을 시켰어요. 우익이라고 나와요. 기록의 역사에는 우익을 시켜 먼저 여기 이제 금사 읽어볼게요. 우익을 시켜 먼저 출전시켰다. 군사들이 수차 교전 후 금군 자액이 공격에 가담하였다. 그렇죠? 우군이 먼저 이제 우익이 공격했고요. 이 공격하기 직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70만이 워낙 많잖아요. 그래서 금태조 판단은 틀림없이 요 천조제가 그 여기 중군 가운데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죠. 그러니까 여기는 저기를 바로 직접 공격하자. 바로 다른 데 그냥 이제 생략하고 막바로 여기를 공격하자. 요 천조제 쪽으로 들어가자. 그래가지고 그렇게 된 건데 그래서 우익이 먼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그 좌익에서 이제 가담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금태조는 이제 지휘하는 입장이니까요. 우익 공격시키고 좌익 공격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갔겠죠. 그런데 금사에서 보면 여기 횡으로 갈라쳤다고 그러는 걸 보니까 아마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이 횡으로 가려면 옆으로 갈라쳐야 하잖아요. 우리 뭐 통호복이라고 했듯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측으로 갈라친 거 아닌가. 또 이쪽에서는 일부는 또 좌측으로 갈라쳐 갖고 그러니까 저걸 완전히 이제 붕괴시킨 거죠. 예. 어쨌든 이게 이제 그 알렉산더 전략하고 보면 그 알렉산더 장군은 어떻게 했죠? 다리우스 3세 맞을 때 그 일단 자기가 기병을 이끌고 이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적의 기병을 이제 따라 나오게 한 다음에 이 대응을 좀 혼란을 시켰죠. 예, 그런데 금태조의 경우에는 그런 여러 가지 잔수나 이런 거 잃지 않았어요. 바로 천조제 있는 쪽으로 공격을 했다. 그래서 금사의 기록대로라면은 제가 보니까 횡으로 갈라친 거 보면 이렇게밖에 그림이 안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바로 천조제로 공격했다 그러는데 이렇게 돌아가서 했을 가능성은 없고 지금 여기 금사 기록대로면 이렇게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제 저걸 갈라치는 공격은 전 통호복 행가 아니야?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갈라쳤는데 강희제도 비슷한 전법을 썼죠. 옛날 그 청나라 때 말이에요. 그 우삼계 때 그 3번의 난이라고 썼죠. 3번의 난 있을 때는 그 청나라 그 황제가 그 동서로 갈라쳤죠. 예, 왜냐하면 동서로다가 완전히 갈라쳤어요. 반란군을 따로따로 제압을 했죠. 그래서 여기서도 횡으로 갈랐다고 그러는데 아마 이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시간이 좀 돼가는데 그래서 이 호보다강 전투는 그 굉장히 그 의미 있는 게 우리 그 역사 일이 있잖아요. 그 소수의 군대로 그 적을 그 선멸한 거는 저기 대군을 격파한 거는 그 이 호보다강 전투다. 그래서 이제 그 역사에도 기록이 됐고 이건 중국에서도 인정하고 있고요. 이 전투가 그런 그 역사적 의미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태조를 하도 이게 연전연승하니까 그 용병여신이라고 불렀어요. 용병여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기회 있을지 모르지만 그 징기스칸보다도 금태조 아골타가 더 저기 뛰어난 그 전략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징기스칸 때는 금나라를 정복하지 못했죠. 예, 징기스칸 물론 이제 야오령 전투에서 그 10만 대군으로 금나라 40만을 이제 격파했지만은 그렇다고 그때 완전히 금나라를 다 정복하지 못했어요. 금군이 엄청 강해가지고 물론 그때는 야오령 전투 때는 그때는 사정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역사를 좀 살펴야지 일방적으로 그렇게 그 패배만 게임은 아니다. 예? 저기 그 징기스칸하고 금나라 말렵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리더 역할이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예, 이 시간에는 그 저기를 알아봤고요. 이 호브닷컴 전투 예, 시청해 감사합니다.